6월 28일 목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옛 군산세관 건물 등 군산지역 근대문화유산을 국가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군산시는 국가문화재 등록이 확정되면 이곳을 역사교육과 문화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건호 기자입니다. 빨간 벽돌과 회색 지붕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근대 유럽의 건축 양식을 적용한 옛 군산세관 본관 건물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08년에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옛 서울 역사와 한국은행 본점 등과 더불어 국내 3대 근대 역사 건축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물 유리창이 스테인 글라스로 꾸며졌습니다. 114년 전 지은 옛 군산법원 관사입니다. 일본식과 서양식 건축 기법을 섞은 독특한 건물입니다. 건축학도들이 독특한 건물로 근대사 시간여행에 걸맞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 같아요. 문화재청은 지난 20일 옛 군산소관 본관 등 건물 5개를 국가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저환수탈을 위해 설립한 옛 남조선 전기 주식회사와 옛 조선운송 주식회사 사택도 포함됐습니다. 다시 기억을 할 수 있고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해 관광과 역사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문화관광 자원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군산 지역 근대문화의 거점 지역으로 재탄생하게 돼서 문화재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번 해남 군수선거에서 민주평화당 명현관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명 당선인은 청렴한 자세를 강조하며 새로운 해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명현관 당선인은 행정 원칙을 공평과 공정, 그리고 공개로 정했습니다. 해남 군정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 2008년과 2011년, 그리고 지난해에도 전직 군수들이 불명예 퇴진해 행정의 공백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남은 군수들이 이제 공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군수 본인부터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사공사 모든 부분들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명 당선인은 해남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류형 관광단지인 100억 원 규모 빛의 숲을 조성하고 세계 땅끝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표 지역 축제가 없는 해남에 고구마와 김치 등 남도 먹거리 축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관광 사람이 많이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 산업 활성화하는데 또 머무르거나 체류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광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광문화재단을 먼저 설립해서 거기에서 모든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명 당선인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우선 3천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최남단 땅끝 해남과 국토 최북 지역인 함경북도 온성 간 농산물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선일입니다. 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채무 제로를 기념해 만든 심은 나무가 3번째로 말라 죽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오후 중장비를 동원해 고사한 나무를 파냈습니다. 이 나무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채무 제로 달성을 기념해 지난해 4월에 심었는데 6개월 만에 고사했습니다. 홍 전 지사는 지난 2016년 6월에 심었던 나무가 말라 죽자 10월에 2번째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도 말라 죽었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고사한 나무를 두고 볼 수 없어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의 자동차 주행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됩니다. 속도 하향 조정 구간은 세종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9km 구간입니다.
서울시는 보행자 교통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가 많은 종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10km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수거함이 3배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밤도깨비 야시장이 열리는 등 한강공원에서는 여름철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며 심야 시간 청소 인력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단속반 239명을 투입해 쓰레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하던 찾아가던 산후조리 서비스를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 축하 선물로 육아용품 10만 원어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출산 축하와 양육비 지급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내항 7부두의 대형 곡물 저장 창고 외벽에 그린 담장 벽화를 기네스 기록에 등재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수수와 콩 등의 곡물을 저장하는 이 창고는 높이 48m, 둘레는 525m로 세계에서 가장 큰 책 모양 조형물에 도전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기존 회색 외벽에 여러 권의 책이 꽂혀 있는 그림을 그려 산뜻한 분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 25일 낮 10시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돌고래 500여 마리가 목격됐습니다. 돌고래 떼는 해경 경비정 주위에서 먹이 사냥을 하며 물 위로 솟구치고 군무를 펼쳤습니다. 돌고래는 수온이 올라가는 봄, 여름철 먹이를 찾아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